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주민자치학회 사무총장 안영입니다. 오늘 2024년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학술대 주민자치 기획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은 국회의원 발의 주민자치 법안의 비판적 검토입니다. 오늘 이 세션을 맡아주실 좌장님은 박관국 교수입니다. 박관국 교수님 잠시만 일어나 주십시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관국 교수님은 서울대 영어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조지아 대학에서 행정학으로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전 환경연구원장과 전 한국행정학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초빙 교수로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마이크를 좌장님께 돌려서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사회자로부터 소개받은 박광국 교수입니다. 제가 초빙이 붙어 있죠. 제가 사실은 40년간 교수를 했는데 지금 초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붙은 이유가 제가 이제 곧 매회 교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초빙 그런 거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발제자하고 토론자를 보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 아마 최고 내노라 하는 아마 그런 분들을 다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소개를 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그 발제를 해주시는 우리 임동국 원장님,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 원장님 인사 한번 하시죠. 예, 학력과 경력을 간단하게 소개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임 원장님은 서울대 도고동문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뉴저지 주립 러커스 대학교 석사를 하셨습니다. 경력을 보면은 서울시 자치행정과장, 교통기획국장, 송파구, 은평구 부구청장, 그리고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장을 현재 맡고 계십니다. 다음 토론자 네 분을 소개해 드리겠는데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도수 건국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죠. 제가 이 학력, 경력을 소개하려고 하니까 너무나 화려해서 제가 좀 잠시 학력을 말씀드리면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학사, 석사, 박사 아주 일관성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경력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황도수 법률사무소 변호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환영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최원호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최원호 교수님은 동경대 국제사회과학 전공을 수료하시고 서울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경력을 보면요, 21대 국회의원 선거기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우리 황도수 변호사님처럼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 및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학회장, 가톨릭대학, 현재는 가톨릭대학 행정대학원장으로 계십니다. 환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박노수 우리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고요. 경력을 보면은 서울특별시 의회 운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을 역임하셨고, 정의대학교, 숭실대학교 겸임교수, 서울특별시 의회 정책연구실장, 그리고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의회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환영합니다. 자, 항상 이 마지막 토론자가 굉장히 다코스가 많습니다. 우리 황지연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법제연구원 전략기획팀장으로 계시는데 교수님으로 소개를 해도 괜찮은가요? 아니죠. 아마 앞으로 교수님 될 걸 생각하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국법제연구원 전략기획팀장이시고요.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박사를 취득하셨고,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전략기획부장도 역임하셨습니다. 환영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한테 할당된 시간이 이제 80분인데 이 플로아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우리 전상직 회장님, 한번 박수 한번 쳐드려야 되겠죠. 네. 제가 주민자치 포럼을 안 지가 1년이 채 안 돼 가는데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우리 전 회장님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뭐 수많은 교수님들, 박사님들 한 뵙고 싶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기다려봐라. 언젠가 아마 발제 부탁이 오면은 만날 수 있는 거, 발제 부탁이 안 오면은 영원히 만날 수 없을 거다. 예, 제가 그런 말씀도 농담으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전영평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사실 이제 사회는 전 원장님 보셔야 되는데 제가 미국 조지아 대학교에 있을 때 같이 유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많은 걸 배우고 그런 이제 선배 되시는 학자님이신데 오늘 또 이렇게 토론자로 또 와주셔가지고 좋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플로아에 굉장히 많은 우리 박경화 교수님, 김미교 교수님 굉장히 많은 분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생략하기로 하고 80분이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우리 임 원장님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발제해 주시고 토론자 선생님들한테는 10분 정도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 플로아에서 또 상당히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핸들링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임 원장님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쓰실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임동국 한국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장입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하계 학술대회 주민자치학회 1세션 먼저 주제는 국회의원 발의 주민자치 법안 어떤 발전적 비판적 검토 사항입니다.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할 내용은 먼저 주민자치의 현실을 먼저 좀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될 과제를 살펴보면서 두 번째는 주민자치의 법안이 지금까지 어떻게 변해왔나 그걸 잠깐 살펴본 다음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주민자치 법안 두 개의 법안 박정우 의원과 이해식 의원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향후에 주민자치 법안이 어떻게 바람직하게 이루어져야 되나 그런 사항들을 같이 논의해보는 자리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의 현실은 아시다시피 1910년도 일제강점으로 단절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99년도에 김대중 정부에서 주민자치 동주민센터 동사무소가 주민자치2원회로 부활하였습니다만 실제로 주민자치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가 2010년도에 처음으로 법제화가 됐습니다. 주민자치 특별법, 지방분권, 지방 특별법으로 제도화되고
2013년부터 시범 실시가 되면서 현재까지 시범 실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주민자치 입법은 현재까지 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차제 21대 국회에서 정부도 행안부에서 입법 발의를 했고 또 국회의원들도 입법 발의했지만 임기가 만료되어 폐기가 됐고 현재 22대 국회에서 두 개 그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민의 입장과 자치의 측면에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남전 여시향하고 주자 증손 향약이라는 과거 전통적인 중국의 배경에서 조선시대에 이제 최초로 경상도 관찰사 김한국이 살인파 향약을 시행을 하면서 유향소, 각종 약정에 공급하면서 이제 향약을 실시했습니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살인파 향약의 어떤 특성으로 우리나라의 장소와 시대의 차이가 발생해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수령향약이라고 하는 주연향약, 수령향약은 통치의 목적에 쓰였고 사족은 민중을 지배하는 데 향약을 사용을 하였고 그렇지만 이제 상민들 중심으로 자치가 이루어졌는데 일명 이제 총계라고 부르고 있는 그런 향약이 자치 향약이 조선시대에 발달해서 이걸 우리가 주민자치에서 하나의 모델로 원고의지시나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가 왜 필요한가? 주민자치의 그 원리와 원칙, 방법에 앞서서 현대의 주민자치는 국가가 해줄 서비스, 또 시장이 해주는 서비스, 개인이 하는 서비스를 하는 어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각지대를 우리 주민 공동체가 해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자치의 원리는 자발성, 자주성, 자율성을 근간으로 해서 주민이 마을성, 주민성, 자치성을 제도화시킨다면 주민들이 주민자치를 잘할 수 있도록 제도와 주민들 스스로 하는 자발, 자주, 자율이 이루어지면 주민자치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는 인간의 품위를 바탕으로 하는 인격,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연대, 자율성 보호를 할 수 있는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보조성, 그러면서 사회 공동선을 나가는 그런 사람을 인격자로 만들고 마을을 공동체로 만드는 그런 거대한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인간을 사회화하고 사회를 인간화하는데 주민자치의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와 관련한 사항을 주민자치 입법과 관련한 사항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99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시가 됐고 그에 대한 근거는 법령에 대한 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 시행령에 의한 사무이임 규정에 따라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시되다가 2010년에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명 지방분권법이 만들어지고 2023년에 지방균형발전법이 만들어지면서 현재까지 그 법적 근거는 이어지고 있고 시범사업에 대한 근거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은 2013년 7월부터
실시가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1274개소가 시범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장이 설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자발성과 자율성을 통제하고 있고, 또 주민자치 교육을 이수한 신청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진입장벽이 있고, 주민자치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해서 자율성을 억제하고 있어서 주민자치 앞서서 말씀드린 기본 원리하고는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그 폐기된 법안의 주요 의원별 사항을 살펴보시면, 개별법으로 제정한 의원이 김영배, 이명수, 김두관, 김철민, 박정우 의원 아니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반영하다 이런 의원이 한병도, 이해식 의원안 세 분이 있고요. 또 대부분이 이제 시군구 자치단체장이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자치 해온 유무에 대한 규정은 2개의 법안만 있고, 법인격도 3개의 법안, 김영배, 이명수, 김두관 의원. 그래서 실제로 주민자치 법안이 완성형이 아니고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주민자치의 박정우 의원 대표 법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박정우 의원의 그 주민자치 법안의 제목은 주민자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인데요. 이 법률안은 기본적으로 주민자치는 주민들이 스스로 설립하는 거지 설치가 아니다, 이런 전제에 의해서 평가 분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대로 주민자치에는 주민들이 만든 모임, 해입니다. 따라서 이제 해로서 법인격을 가져야 되고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시군구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그렇게 한 거는 주민자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목적의 사항으로 민주적 참여의식과 주민자치를 고양해서 주민자치를 설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시행된 특별법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자치 용어에 관해서도 특별히 그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에 설치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읍면동은 주민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운 인구와 면적이 현재 우리나라 주민자치 실정이고, 따라서 주민자치를 통리해와 읍면동해로 구분해서 영역과 이 수직 분리와 수평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주민총회라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회원총회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주민총회가 어느 범위까지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을과 주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이 법안에 포함이 돼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기본 원칙인데요. 기본 원칙은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자치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자치권을 보장하고 주민자치가 실질화될 수 있도록 탈정치와 탈행정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이 없이 법안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국가와 지방자치 책무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주민자치회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국가, 주민자치회, 자치단체 역할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이 더 필요하고, 통제와 간섭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6조인데요. 지방자치의 설치 사항인데, 앞서 언급한 대로 설치는
주민자치 정신에 맞지 않고 설립이 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특별히 그 주민자치의 구역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의 구역을 법으로 정할 게 아니라 주민들이 스스로 정하도록 주민총회에서 혹은 주민들이 발기하면서 설립하면서 구역을 설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할에 대해서는 기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의 정신에 맞게 열거보다는 포괄적인 어떤 입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이제 구성원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회원의 자격에 대한 설명인데 회원의 자격을 설명하지 않고 구성원을 설명함으로 해서 그 주민자치회가 갖고 있는 어떤 회원들의 자율적인 모임, 결사체 이런 정신을 여기에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으로 저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 규약에 대해서는 행안부령으로 주민자치 규약을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 규약은 명시적인 어떤 주민자치법에서 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가는 게 주민자치의 자율적인 결정,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안부령으로나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조에서 자치위원회 명단을 읍면동장이 이제 제출하도록 이촉을 하고 추천을 하면 이제 시군구청장이 임명하고 자치위원회를 읍면동장이 이제 추천을 하면 이제 자치구청장이 임명하도록 이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총회에서 선출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읍면동장이 추천을 하기 때문에 읍면동장 이하에 주민자치위원이 읍면동장에 예속돼 있다 이런 설명으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격에 의해서 발생되는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설립하기 위해서는 창립 발기인회의, 창립준비위, 창립총회를 거쳐서 규약을 제정하고 그에 의해서 시군구 자치단체에 등록하고 이런 프로세스에 의해서 사단법인에 준하는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한다. 그게 이제 법안에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의견입니다. 자치위원회는 앞서서 말씀드려서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회장은 일명을 두되 지방자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지금 법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회장 일명을 둘 것인가 단일 대표제로 할 것인가 공동대표제로 할 것인가는 주민총회에서 결정하시기 바람직하고 또 총회에서는 집행부가 구성이 되면 총회에서 집행부를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가 집행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치회장은 지금 현재 이혼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회장은 주민총회에서 선출돼야 된다. 이게 주민자치 원칙에 맞다 이런 의견입니다. 감사에 대한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일명을 둔다 법안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감사는 외부감사, 내부감사를 둬야 한다는 것이 주민자치 원칙에 맞고 그래서 2인 이상이 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총회는 실제적으로 의사정족수나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의결정족수를 조례로 정하고로 법안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사안들도 주민총회에서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이 읍면동장이
요청하면 주민총회에 와서 발언할 수 있다. 이런 사항들도 어떻게 보면 시군구 구청장들의 주민자치를 통제 속에 두고자 하는 그런 의도된 법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민총회에서 다루어야 되는 사항인데요. 주민총회에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아서 조례로 주민총회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사항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결 종족수나 가반수 찬성 의결 이런 거는 규약으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사실은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의 관계 속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가 이제 재정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관계인데 주민자치가 존속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그 운영비는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용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운영비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 전액 지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입장이고 다만 이제 위탁사업비나 자치사업비에서 이 회비 외에 수익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으로 주민자치의 재정을 조달하는 그런 방안을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는 회비가 주민자치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재원의 수단이다. 그걸 근간으로 해서 세 가지 영역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위탁사업비나 자치사업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주민자치의 재정에 대한 사항들이 보다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이제 규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시간 관계상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바와 같이 이 법안에서는 주민자치 재정에 대한 사항이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재정에 대한 사항이 포함이 돼야 될 걸로 해서 이제 제안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본의 사례와 같이 회비를 기반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이나 수탁 업무에 대한 수수료 이걸 재정의 어떤 근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재산 및 시설 보유에 대한 사항들이 빠져 있어서 이런 내용도 법안에 보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의 어떤 정보 공개 투명성을 높이는 그런 것들도 법안에 포함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해식 의원 법안은 앞서 말씀드린 박정우 의원 법안을 거의 이제 반복하고 있고 동일한 내용입니다만 다만 이제 이 법안들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다 반영하는 걸로 지방자치법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는 설치하는 걸로 읍면동별로 시군구청장이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사항하고 대동 소이하고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주민자치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 중앙 집권적인 어떤 전통 속에서 근대 국가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는 주민자치 전통이 상당히 발생할 여지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직접민주제, 간접민주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접민주제를 현재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직접민주제를 주민자치 영역에서는 보완을 해 나가면서 민주적인 어떤 공백을 서로 간에 보완해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별히 이제 국가 영역과 사회 영역에서 주민자치회가 갖고 있는 이 사회 영역의 고유한 역할 이것들을 영역 분리, 계층 분리를 통해서 향후에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탈정치와 탈행정화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명목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탈정치화가 이루어져서 지금 현재 있는 어떤 정당, 중앙 집권적인 어떤 정당에 애속돼 있는 이런 행정과 주민 지방자치를, 이 주민자치를 통해서 탈행정화, 탈정치화를 이루어서 우리 그 전상지 회장님이 자주 쓰시는 말씀인데 불상잡 불상리, 행정과 정치와 주민자치가 불상잡 불상리, 서로 떨어져서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멀리 떨어져서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원칙을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민자치법은 그래서 발의 중인 주민자치 관련 법안으로는 우리나라 주민자치 미래를 만들어갈 수 없고, 따라서 주민자치 이 법안이 보다 더 주민자치 주민들의 입장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직접 민주제를 보완하는 입장에서 보다 엄밀하게 또 분석적으로 만들어지고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단법인 주민자치학회 주민자치평가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지금 1999년도부터 주민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고 하면 지금 약 25년도 흘렀습니다만, 그 25년도 흐르는 동안에 주민자치에 우리가 말하는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주민자치 가치와 원리에 비추어 주민자치가 얼마나 잘 되고 있나, 그리고 주민자치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리고 주민자치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나, 그리고 그에 따른 주민자치의 성과는 있나,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평가를 해서 정말로 진실되게 주민자치 모델로 발전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서 전국적으로 좀 확산도 하고 그 모델을 발전시키는 그런 평가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계획은 주민자치 향후 발전을 위해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평가 계획은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26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어떤 제도를 평가해서, 이 평가 내용은 제도와 정책 성과를 평가하고 앞서 말씀드리는 주민자치 원리에 입각한 지표를 개발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세부 평가 지표들은 저희가 늦어도 9월 초순까지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랑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평가를 시행하고, 금년도에는 제도평가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내년에는 정책평가, 성과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가 제대로 평가되고 주민자치가 실시돼서 한국이 국가 사회가 보다 따뜻한, 그리고 서로 이 공동체를 챙기는 그런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한국 사단법인 주민자치학회와 주민자치평가원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응원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우리 임 원장님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일목요연의 자랑 같습니다. 사실 한두 시간 들여도 모자랄 판에 이걸 20분, 25분 만에 발표를 마치려고 하니까 아마 굉장히 시간적인 제약을 받으면서도 아주 잘 발제를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논의를 할 때요, 우리 발제자분이 지금 주민자치평가 원장이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고 토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저도 지금 우리 국무총리 공동으로 제가 정무평가위원장 하고 있습니다만은 중앙부처도 평가가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평가입니다. 평가. 이걸 어떻게 이제 제도화해낼 거냐는 걸 아마 오늘 우리 임 원장님이 굉장히 강조하신 것 같고요. 오늘 이 자리에 굉장히 중요한 분이 한 분 지금 와 계십니다. 꼭 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승종 교수님이신데 좀 일어나 주시죠. 네. 아마 너무나 중요한 분이니까 여러분 설명해 올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면은
사실 우리나라 그 한국의 지방자치의 거의 이론적 토대를 다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시고 지방행정연구원장도 역임하셨고 현재는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로 계십니다. 오늘 참석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토론을 하실 때 제가 10분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발제자 선생님이 한 10분 정도를 벌써 소요를 했습니다. 제가 중간에 안 막은 이유가 이 흐름을 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발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마이크를 꺼버리거든요. 사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오늘 너무나 중요한 걸 해서 우리 토론자 선생님은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한 7분 정도 하시면서 앞에 토론자 선생님들이 하신 부분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플로와 있는 분들 또 전 회장님한테 우리가 많은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먼저 우리 황도수 순서를 약간 좀 변경하겠습니다. 황도수 박사님 먼저 하십시오. 예, 먼저 하십시오. 예. 7분 내지 10분 정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개받은 황도수 교수입니다. 간단하게 토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장님께서 발제하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특히 이제 주민자치회가 국가나 정당의 하부 조직이나 또 내지는 사족 등의 지방 토호들의 지배 조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이 문제의식에 공감하고요. 그 다음 문단으로 조선시대의 촌계와 같이 주민들이 자치적으로 운영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토론에 임하겠습니다. 비판보다는 오히려 뭐랄까 의견을 좀 추가하는 방식으로 법률가로서 좀 추가하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토론 내용도 좀 전반적인 것보다는 한두 가지에 집중해서 토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박정우 의원 법률안에 대해서 보면은요. 이 법률안이 주민자치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또 다른 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관 내지는 보좌기관을 만드는 스타일로 돼 있어요. 제가 이제 5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설립 자체를 설치로 되고 있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설립 주체 자체가 주민자치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저희 8조 조문은 그냥 그대로 놔두고요. 비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1번이고요. 6조 1항에서 주민자치의 본질을 망각했다 하고서 주민자치의 설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단체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설립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왜 이런 주민자체를 만들려고 하는가? 박정우 의원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단체장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주민자체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게 사람들을 조직하는 행위거든요. 이거는 정치행위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3조 4항이죠. 박정우 의원 법률안 자체에 나오는 탈정치 기본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되는데 무슨 생각으로 박정우 의원은 이따위 법률을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이따위라는 말을 써서 강조합니다. 2번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설치한다. 이게 원칙으로 돼 있다고요. 그리고 설치 주체가 단체장이니까 게다가 뒤에 보듯이 예산까지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57페이지 밑에 문단입니다. 설치 주체와 재정 지원자가 다 단체장이고 게다가 하나니까 경쟁 단체가 없어요. 주민자치회는 단체장이 운영하는 단체장의 정치 조직 또는 읍면동 관변단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걸 왜 만들었는지 의심스러워요. 58페이지 보겠습니다. 8조는요. 조문 형식이 강제가입입니다. 8조 내용이 그 전 페이지에 봤듯이 주민자치회는 다음과 같은 사람으로 구성한다라고 딱 막 누가 구성원인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게 강제가입 조항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 주민자치의 기본 생각인 동질성, 일체감, 공동체의식, 자율성 이런 건 없는 조항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박정희 의원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로 하고요. 너무 좀 심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넘어갑니다. 권한을 생략하기로 하고요. 58페이지. 조직에 관한 부분도 감사 부분인데요. 이것도 뭐 굳이 여기서 시간 관계상 얘기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의 재정 부분 보겠습니다. 재정 부분 보면은요. 13조에 보게 되면은
1항에 간사 한 명을 두고 2항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그러고 3항에 이제 돈 주는 얘기가 나와요. 1항에 따른 간사 또는 2항에 따른 사무국의 직원에 대해서 단체의 조례에 정하는 바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비판하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위에 보았듯이 이 법률안의 주민자치는 단체장이 운영하는 단체장의 정치조직 또는 읍면동 관변단체예요. 근데 이 13조에서 돈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정치조직 관변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을 이 13조에서 공식화하는 거라고요. 지자체 예산으로 정치조직 관변단체 직원의 비용을 처리하겠다는 게 무슨 생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박정 의원님은 왜 이런 법률안을 만들었는지 의심스러워요. 다음에 이제 이해식 의원 법률안 보겠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데 무책임한 제안을 해요. 이게 보면은 2023년 7월 10일 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거의 부칙 보면은 2조 1호에 이걸 그 전 법률이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이게 폐지했거든요. 그런데 2024년 6월 11일 날 이해식 의원이 이걸 갖다 발의를 해요. 내용이 뭐냐면은요. 61페이지 보겠습니다. 내용이 그 굵게 쓴 부분인데요. 폐지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법률 특별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우선 나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깨달았겠죠. 그리고서 3번 보게 되면 그 다음날 철회를 해버려요. 여기에 이 법률안 제안할 때 이해식, 서영교, 조국 이런 애들이 다 여기다 서명하거든요. 비판합니다. 이해식 등 12명의 의원들은 이미 폐지된 법률을 대상으로 그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법률안을 제안했어요. 제 생각에는요. 그 관련 공무원들 전원을 징계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1페이지 맨 마지막입니다. 박정 의원의 법률안은요. 주민자치의 본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법률안이고요. 이해식 의원의 법률안은 폐지된 법률을 대상으로 법률안을 개정안을 제안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입니다. 그 사람들 자질 의심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국회의원들한테 질문하는데 지금까지 시범 실시한 주민자치회 중에서 성공한 주민자치회가 존재하는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왜 실패했는가? 왜 성공했는가에 대한 반성 없이 제안된 이따위 법률안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원들은 법률안 제안 숫자를 채워서 일 잘한다는 거짓말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을 위한 정치는 언제 하려고 계속 이러고 있는가 질문합니다. 예. 예. 우리 황도수 교수님 굉장히 짧지만은 촌철살인의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작년에 국회의정 대상 심의위원으로 했는데요. 제가 그 심의해보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지적된 걸 듣고 심의했다면은 굉장히 정확하게 심의했을 것 같아요. 예, 아주 정확한 걸 하셨고요. 그 다음 토론자 우리 최원호 교수님도 워낙 많은 걸 아시니까 두 분 먼저 하고 그다음 종합해서 해주시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실련 사무총장을 다 하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 박노수 박사님 먼저 논의 안 된 부분을 중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노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제를 보면서 느끼는 게 제가 마치 현직 공직에 있으면서 검토견을 제가 한 1000번도 더 한 것 같은데 검토견을 딱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 엄청나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발제를 받아봤을 때 정말 노력 많이 하셨다. 놀랄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이제 말씀드립니다. 발제하시는 분한테. 거기다가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 맥락에서 쭉 흐르는 감정이 사실은 주민을 위한 주민자치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발상이 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앞에서도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마치 자치계층 하나를 더 만들겠다는 거냐, 내지는 보좌기관을 더 만들겠다 이런 생각들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아주 발상이 저는 이거 이제 소위 말하면은 발의 중지하고 다른 법률을 제가 제안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가령 68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만은 주민의 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정부 지원에 관한 좀 길고 복잡하지만 제 뜻은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요건 주민들이 설립 신고를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게 발제에서 그런 맥락이 있었습니다만은 신고를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받아보면은 정부가 관여할 일이 크게 없다. 지원했으면 끝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다만 지원이 여러 이제 논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지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감시 감독의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지원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제에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가 내지 인건비 정도를 주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주민자치회가 뭡니까 이렇게 감사의 대상 내지는 이게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설립해서 신고해서 끝내자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재정적인 지원 문제는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게 조금 이제 어려운 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지금 우리 법안 내용에 보면은 주민자치 구성 자체가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이외에도 기업인 그 이외에 뭐 이렇게 관련된 사람들이 다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맞는 것도 있지만은 재정 부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어떤 쪽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주민자치에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한다. 그럼 자기 이제 지역적인 바탕을 두고 있는 그쪽에서도 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이것도 있고요. 주민들 자체가 생활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아까 발제에서 말씀하셨지만은 일본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부담하기 어려운 그런 비용이 될 수 있겠다.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몽땅 다 주민자치가 이렇게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협동자치는 선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나는 혜택만 받고 돈을 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 이런 고민들이 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최소한도로 도움을 받고 그 이후에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이제 소위 말하면 관찰 내지는 관여는 또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또한 이제 사실은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행안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마음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만은 주민자치와 연관돼서 이야기를 하자면 부처를 하나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뭐 당장 만드는 것보다도. 그래서 자치지원부 내지 주민자치지원청 이런 것들에서 돕는 차원에서 정부가 관여를 해야지 누가 설치를 하고 누가 주최를 하고 어떤 사람들을 임명하고 위원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사례는 이런 생각은 아주 기초적부터 바로 바꿔줘야 된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이거 이제 토론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나라도 좀 봤습니다만은 가령 LA 같은 경우가 네이버리티 카운슬이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거기에 CD 차트 속에 자치 현장 속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인파워먼트하는 주민의 이런 부분들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사점이 있었더라. 다만 가령 뉴욕이나 LA라든가 이쪽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근거는 두고 있고요. 중간에 커미셔너라 그래가지고 주민자치협의체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어떤 이제 시하고의 연관성을 짓는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일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요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상을 바꿔가지고 주민자치에 관한 지원법을 만들자. 그래서 주민자치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가 돕자. 이렇게 하는데 요게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냐면은 주민들이 참여의 정도를 어떻게 끌어당길 것이냐. 즉 아까 뭐 자발성, 자율성, 자주성 말씀하셨습니다만 자발성에 대한 견인책을 어떻게 갈 것이냐도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만들어 놓고서 다 참여해. 공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참여해. 일단 치지만 거기에 이제 재정적 문제가 같이 연관이 되고 거기다가 그럼 자율적으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하면 요건 어떻게 견인할 것인가. 사실 뭐 요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주의에 되고 내지는 누구의 반성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몇 가지 제도적 한계라든가 주민 참여의 부족 문제라든가 역량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문제점으로 좀 제시를 해놨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주민 참여를 어떻게 이끌 것이냐,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성 문제나 자주성 문제는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지만 자발적으로 안 하는데 그럼 어쩌라고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스위스 같은 경우 란치게마인드라고 그랬고 1년에 한 2만 명 정도 주민총회 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못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지금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지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하고 필요한 부분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우리 박누수 교수님 짧은 토론이었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 문화행정에서 아주 제일 원칙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제도적인 그런 제안을 많이 했어요. 재정적인 것을 좀 선진국을 벤치마킹해서 한다든가 행안부 안에 무슨 주민자치 지원청을 만든다든가 국을 만든다든가 하는 그런 문제. 그게 아마 우리 전 원장님도 계속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번 포럼 나가보면은 이 주민들이 계속 같은 상태에 있지는 않거든요. 미성숙한 상태, 성숙한 상태는 이행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이 키워보면 그렇잖아요.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미국에서 중요한 이론이 있지만은 텔링, 셀링, 그죠? 지시하고 설득해서 파티시페이팅, 델리게이팅 가야 된단 말이에요. 중국은 위임을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말씀을 우리 박노수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제 황지연 팀장님은 법제연구원에 계시니까 말 그대로 뭐 더 신랄한 이 코멘트를 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예, 토론해 주시죠. 네, 오늘 좋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법제연구원에 일한 지는 한 3년 정도가 되었고 그전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법학을 전공했지만 행정학과 관련된 문헌을 볼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문헌으로 뵀던 분들이 여기 지금 다 와 계셔서 약간 이제 신기하고도 또 연예인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지금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 섭외를 받고 나서 그 주민자치학회에서 진행하시는 그 주민자치 포럼 그 유튜브를 지금 매일 아침 한 개씩 보고 있는데요. 보시면서 진짜 많은 노력과 논의들을 하셨는데 왜 법안은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었는가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부를 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법학자의 입장에서 그냥 간단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91년 헌법재판소가 생긴 게 80년대 말인데요. 91년 굉장히 초기에 지방자치는 국민자치를 지방적 범위 내에서 실현하는 것이므로 지방시정에 직접적인 관심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 주민으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한다면 자연히 민주주의가 육성, 발전될 수 있다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를 이념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지방자치제도는 민주정치의 요체이며 현대의 다원적 복합사회가 요구하는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로 지역 내의 행정관리, 주민복지, 재산관리, 산업진흥, 지역개발, 문화기치능, 지역 민방위 등 지방의 공동관심사를 자율적으로 처결해 나갈 수 있다면 국가의 과제도 그만큼 감축되고 주민의 자치 역량도 아울러 배양되어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이념 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다. 거의 30년 전에 나온 이야기고 사실 지방자치법도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자치에 있다는 걸 모두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나라에서의 지방자치나 지방분권 논의들은 대부분 단체자치 쪽으로 치우쳐져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발표문 주신 것들을 보고 이제 토론을 준비하면서 현행법에서 주민자치에 대해서 얼마나 다루고 있나를 먼저 좀 살펴봤었는데 규정 자체가 정말 너무 없습니다. 주민자치에 대한 개념 정의도 없고 그리고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주신 그 법이 폐지되면서 다시 합쳐져서 만들어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딱 한 개 조문 있습니다. 근데 그 한 개 조문도 이전에 있던 걸 그대로 가져온 수준이지 발전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마저도 또 그래서 주민자치가 설치되는 경우에 풀뿌리 민주주의로 활성화한다거나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한다거나 이런 기본 취지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법적으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주민자치 설치 등이라는 이 법에 보면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라고 했으면 입법적인 의무가 지금 법에서 부과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게 2013년에 만들어지고 현재까지 법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는 입법의 심각한 불비 상황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2021년에 정부에서 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냈고 여러 의원들이 낸 안이 합쳐져서 지방자치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돼서 저희 법학 쪽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주목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정부안 초안에는 지방자치에 대한 내용이 이제 지방자치법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국회 안전위원회에서 검토 보고를 할 때도 이 별도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도 그게 부재라서 그 주민자치회가 계속 시범 운영만 되고 있으니까 확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를 전국적 활성화를 하려면 이 조문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검토 의견까지 나왔었습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법안에서 빠졌길래 제가 회의록을 다 뒤져봤는데요. 의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그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끝까지 이해를 하지 못했고,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제기가 됐었고요. 재정이라든지 뭐 사후 통제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주민자치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결국에는 설득이 되지 않아서 최종안에서는 빠진 걸로 보였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면은 주민자치나 주민자치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의원들의 이해 시각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먼저 좀 선행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다양한 연구가 되어 있음에도 10년 동안 입법이 안 되고 있다는 거는 공감대 형성을 좀 충분히 하고 좀 이해를 시키는 작업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22대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나는 법안들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법적으로 보다 보니까 법적으로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법을 해석해야 되는지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정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더 이상 법학적으로 진전해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좀 먼저 만들고 그걸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법적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뭐 그런 것, 뭐 개념은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차근차근히 밟아가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헌법상 결사의 자유에 따라서 만들어진 단체로 보는 견해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를 하는 공적단체 정도로 좀 좁게 보는 견해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통일이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주민의 개념이나 주민자치의 설치 범위, 설치라는 표현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지만 구역의 범위, 그리고 주민자치의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의견들은 나와 있지만 통일된 의견은 없습니다. 통일된 의견이 나와야만 이게 법안으로 되고 법이 통과되면 실질적으로 좀 강제력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먼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 형태를 이제 지방자치법에 담아서 일반법의 한 조문으로 하고 조례 쪽으로 좀 넓게 해서 시행령 단계에서 시행령이나 조례의 단계에서 좀 자율성을 부여할 것인지 아니면 법적으로 이거를 의무를 부여하거나 뭐 조금 강제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안 자체도 지방자치법 개정안으로 나오기도 하고 신교의 특별법을 신설하는 형태로 나오기도 하고 좀 형태가 좀 중구난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하나하나 쟁점에 대해서 쟁점을 전체를 뽑아놓고 쟁점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면서 이거를 조문화하는 작업을 누군가가 좀 해주실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조문들을 검토를 해본 것들은 그냥 77페이지 이하에 간단하게 작성을 했는데 요거는 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발표문 마지막에 그 주민자치 평가를 하신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주민자치 제도나 정책 평가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수준에 대해서 제대로 진단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 논의할 때 제가 회의록을 살펴봤을 때 의원들이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했는데 그래서 그 성과가 뭐냐, 객관적인 수치화된 무언가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트집을 잡으면서 이 조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굉장히 많이 보였거든요. 이 평가가 나온다면 그런 부분들도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주민자치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있어서 구술은 여기저기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꿰어가지고 법제화를 하는 게 이 정책의 성공의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우리 황지연 박사님 저 법제연구원에 계신 것처럼 아주 세밀하게 이게 아마 국회의원 입법할 때 이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 이게 그걸 보고 이제 입법을 해야만 좀 현실성 있는 게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오늘 토론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연구는요, 규제도 그렇지만은 너무 규범적으로 접근이 돼요. 우리는 주로 규제도 처음에 경제학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미국에 가보면 우리 뭐 조영평 교수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규제의 정치학이라고 해서 정치학자도 연구를 더 많이 합니다. 노벨상은 다 거기서 다 나오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민자치 법안을 만들 때도 왜 이런 법안이 나왔지? 이런 걸 who has what? 이걸 내가 누가 편익을 얻는 거지? 이렇게 가보면 얼마 전에 엘빈 로스하고 조엘 와이스먼이 그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게 다 그런 걸 분석하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오는 건지 이걸 분석해줘야만 뭔가 균형 있는 연구가 되는데 한쪽 연구만 되다 보니까 계속 겉돌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아마 우리 최원호 교수님이 이제 종합적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형량하셔가지고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소개받은 제가 종합적으로 토론은 막중한 책임을 갑자기 주셨는데 오늘 발제한 게 비판적인 검토이기 때문에 말씀이 많았고 토론자분들도 비판적으로 검토를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뭐 크게 다르진 않지만은 전부 다 독소조항 내지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아니고요. 뭐 좋은 취지나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아까 이제 발제문에도 있었지만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그만큼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싶어가지고 한편으로는 또 아직 입법화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은 바람직한 또 변화 속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2, 3년 전인가 개정지방자치법이 큰 폭으로 30년 만에 개정이 돼서 그 당시에 30년사 평가도 뭐 과제를 하게 되고 송광태 교수나 서진강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하고 개정지방자치법 해설서를 쓸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법안 같은 걸 꼼꼼하게 좀 들여다볼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인 견해에도 불구하고 민선자치가 부활된 이후에 분명히 그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진전된 부분도 있었다라는 점을 또 더불어서 좀 지적하고 싶고요. 이 발제문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면은 저는 이제 총평에서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 발제문은 뭐 역사적인 맥락이라든지 이론적인 맥락이라든지 지금 현실 제도적인 맥락이 다양한 맥락 속에서 꼼꼼하게 아주 자세하게 용어 문제까지 용어의 뉘앙스 문제까지 지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간 그다음에 주민자치중앙회에 1000번이 넘는 세미나를 한 그 결과가 이 비판적 검토에 응축돼서 들어가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돋보이고 공감한 점이 많지만은 다만 이제 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보다 보면은 너무 좀 이상적인 주민자치 모델을 전제로 하고
비판적 검토를 한 게 일부 좀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모형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혹은 지역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조금은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쟁점에 대해서는 조금 다양한 그 모델의 가능성이라든지 또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걸 열어두고 좀 우리가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주민자치가 그럼 이 시대에 왜 중요한지에 대한 우리가 제도 설계를 하거나 법안 설계를 할 때는 지금 이 시대의 주민자치가 강조된 이유라든지 취지라든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이유에서는 이미 뭐 보충성 원리로 이유가 통합되면서 1990년대 초부터 보편적인 합의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 시대에 다시 주민자치가 중요시되고 하는 이유는 뚜렷하게 있다라고 봅니다. 그 지난 그 세미나 때도 제가 폴란이 얘기를 좀 했지만은 과거에는 국가 섹터라든지 시장 섹터라는 게 전체 사회의 작동 원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데 폴란이는 이제 그게 산업혁명 이후에 국가 섹터가 가출하고 시장 섹터가 가출해서 독자적인 이제 작동 원리에 의해서 국가 시장이 작동되어 왔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고도 경제 성장이 뒷받침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 성장하니까 세금 많이 내고 국가가 담당하는 국가공이라고 회장님은 표현하는데 이런 게 가능했고 시장도 우리가 소득이 뒷받침돼서 시장에서 상품, 재화, 서비스 구매하고 이랬던 것이 신자유주의 무렵에 이제 이미 한계 봉착을 한 거죠. 성장은 정체하고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사회 결사체, 주민자치 이런 걸 이제 소환을 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영국에서 얘기하는 빅소사이어트하고 맞물려 있는 맥락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민자치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오해가 좀 있는 게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로 권능을 강화하고 위스탁 사업도 한다고 하니까는 현장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 말씀을 들어보면 아 정부가 이제 돈이 많아서 주민자치 회에 지원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박노수 교수님도 그렇고 여러 번 얘기하셨지만은 지원에 관해서 보충성의 원리라든지 이게 제가 그 모호하고 선언적인 목적 규정의 한계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시대에 왜 주민자치가 중요하고 어떤 모형으로 이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명확한 적극적이고 좀 두리뭉실하게 이런 규정보다는 그런 취지에 대한 규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각 개별 조항에서 혼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위스탁을 하고 하는 거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는 정부가 직접적인 행재정력 동원하지 않고 위스탁 사업 하겠다라는 것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사회 결사체에서는 그 작동 원리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지원을 하고 직원을 뭐 지원관이 이렇게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도대체 지원은 제 생각에는 최소한의 그 중에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어디까지 그 부분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규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 자체에서 벌써 혼선이 좀 있을 수 있고 잘못하면은 잘못된 기대치를 주민자치위원이나 일반 주민이나 이런 분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단순한 뭐 좋은 게 좋다, 참여가 좋다 뭐 이런 식의 선언적인 규정보다는 왜 주민자치가 중요하고 주민자치 모델이 뭘 지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뚜렷한 그런 규정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충성 원리 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몇 가지 쟁점이 있는데 제가 워낙 소소한 쟁점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자치회 구성하고 관련된 것도 이번 자격 같은 경우에는 요즘 콜래버러티브 거버넌스 뭐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유연하게 좀 자격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재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재정은 이제 위스탁 사업을 할 수도 있지만은 자기들 회비라든지 운영 자금 가지고도 예산 지출하고 하는데 제가 이번 학기도 주민자치
관련해 박사 논문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 그 관내에서 무슨 업체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운영비인가 뭘로 하는데 자기 사업체에서 기념품을 제작하고 뭐 이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이해 충돌인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예전부터 그 법안 검토하고 할 때 운영의 투명성 이런 게 손쉬운 방법이 정보 공시하는 겁니다. 회의록 오픈하고 그다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가칭 준법 감신 같은 거를 그 위원회 내부에 둬서 그런 거를 이제 서로 규제하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이런 점 등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아마 시간 제약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마친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좀 쳐주시죠. 예. 우리 최원호 교수님 토론이 상당히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자는 저는 그게 굉장히 또 가슴이 와닿았어요. 예, 그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모든 학문을 할 때 자꾸 이상에만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조직운동 같은 거 해봐도 뭐 조직 뭐 구조나 행태나 문화는 규범적이지만은 정치 권력 접근은 이건 현실적인 거거든요. 그럼 항상 이게 현실과 이게 이상 사이에서 어디에 균형점을 찾아야 될지 이걸 고민을 해야 되지 계속 한쪽만 주장하면 이건 평범하게 달릴 수가 없다. 그런 점을 아주 특이하게 지적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에 하신 게 뭐냐면은 정보 공개를 잘하고 또 지자체를 잘 평가하면은 그 두 개 축만 돌리면은 이거는 자연히 잘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의 집중 토론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니체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는 게 니체 철학은 관점주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듣는 것보다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영평 교수님한테 토론자는 아니시기 때문에 2, 3분 정도 아주 짧게 그냥. 네, 토론자가 아닌데 왜 제가 여기 앉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까 그 박강국 교수께서 외국은 좀 인덕티브하게 하는데 우린 디덕티브 기납적으로 하는. 저를 보면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자치를 할 때 뭐가 이득이 되는가, 그죠? 이것에 대해서 답을 냈어요. 그 노벨상 받은 그 엘리노 오스트롬이 법이나 뭐 사유재산이나 이게 아니고, 그죠? 공동체 자치를 통해서 자율 규제를 통해서 분명히 부가 창출돼서 컨트롤시밍이 돼서 어마어마한 부가 창출되기 때문에 우린 자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실용적인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황도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왜 이 사람들은 정권만 국회만 바뀌면 나와서 또 딴북을 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몇 년째 들어야 되느냐 생각해 보면 참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출발점이 너무 다르니까 결론이 이렇고. 근데 그것을 좀 우리가 계속 토론을 통하고 뭐 이렇게 비판을 통해서 하는 거보다는 이제 우리 최원호 교수님이 일본에 계시지만 저는 우리보다 조금 더 발전한 나라를 모델 삼아서 그 나라 제도를 좀 배우면 일본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하잖아요. 주민을 위해서 이득이 되니까 한다는 걸 주민이 인식하는 상황 속에서 법 제도를 만들고 국회가 입법을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이 내가 지금 이 법안 하나 만들었다 이거로 가서 하니까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고요. 또 지금 아까 발표하셨는데 빼먹은 평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앞으로 해가지고 그걸 고치겠다는데 난 이거 잘못하면 타입 3 에러가 된다. 잘못된 문제를 갖다가 열심히 푸는 거다. 잘못 설정된 문제를. 왜냐? 이 사람들에게 지금 제도가 어떻게 됐냐, 정책이 어떻게 됐냐, 성과가 되고 평가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니들이 고칠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의 공적 권위를 인정하고 들어가서 하는데 그거를 평가해 본들, 그죠? 제대로 된 답이 나오겠냐고 생각하고 좀 평가를 하신다니까 좀 도움을 제가 좀 요구했으니까 하면 제도, 정책, 성과 이렇게 나누셨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뮤추얼리 익스클루시브, 상호 배타적이지도 않고 또 세부적이지도 않은 그런 게 있어요. 제도하고 이런 거를 제도는 정책이나 제도는 같은 거니까 이거 제도와 정책으로 묶어가지고 하되 이 제도와 정책이 인풋, 아웃풋의 있잖아요. 그 제도를 누가 만들었고 그래서 나온
규범이 뭐냐 이거를 좀 봐줘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지표를 만드실 게 필요할 것 같고 주민자치 정책이 이거는 뭐로 만들어야 되는 정치 시행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제도가 있으니까 시행을 했잖아요, 그죠? 시행을 했으면은 시행도 인풋 아웃풋이에요.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죠? 무슨 뭘 있잖아요, 뭐 배급을 했냐 안 했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풋 아웃풋의 그 과정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성과잖아요. 이 성과도 보면은 주민 가치가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보여야 돼. 이거 아웃컴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보면 제도가 올해는 제도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제도를 70점을 주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제도를 만들었으면은 그 제도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또 평가해야 되는 거. 그러면 제도를 만들었으면 70점 다 줄 건지 그건 아니잖아요. 제도를 만들었는데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그죠? 이거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 지표를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시행에 들어가서도 그 시행에 관한 지표들이 굉장히 연구를 좀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제가 평가를 좀 해봤지만 성과 부분 있잖아요. 성과 부분, 아웃컴 부분은 측정이 좀 그저 굉장히 어렵고 심오해야 돼요. 이걸 또 정성과 정량으로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정성과 정량으로 또 나눠서 하면 이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빠졌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인평 교수님, 뭐 아주 좀 굉장히 중요한 그 토론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만들 때 그 범주 간의 상호 배타적이어야 되지 않냐는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원래 우리 정인평 교수님이 굉장히 좀 예리한 걸 잘 보십니다. 그냥.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학문적으로는 좋아하시는데 너무 날카로웠어. 근데 오늘 또 아주 그냥 이 아픈 부분을 잘 그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시간이 없지만 꼭 드려야 될 토론을 드려야 두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승정 교수님 오늘 굉장히 어려운 발걸음 하셨는데 반드시 오늘 토론을 해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에 우리 전 회장님은 또 종합적으로 그걸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분 발제 시간을 남겨놓고 좀 시간이 된다면은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에 보니까 한 20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분 정도는 좀 오버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시간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정 교수님 좀 코멘트 좀 해주시죠. 예, 저는 뭐 토론으로 온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주민자치학회가 이렇게 중요한 주민자치회 실현을 위해서 뚝심을 갖고 하시는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 학회에서 이렇게 토론을 이제 하는 거는 사실은 제일 늦게 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가랑비에 옷 젖어서 그래도 결국은 된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법안을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사실은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식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한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법안을 세워도 모델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학회에서 발표해도 모델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모델에 대한 얘기는 사실 전에 얘기가 많이 돼서 몇 가지 포인트가 있지만 하나는 뭐 읍면동에서 할 거냐, 뭐 마을 단위에서 할 거냐 이런 게 있고 다른 거 하나는 협력형을 하냐, 주민조직형을 하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협력형만 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옛날에 지방행정체제위원회에서 다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랬는데 정부에서 편법 비슷하게 해가지고 협력형으로 하면서 이거를 지연시킨다든가 또는 정부에게 크게 위협이 안 되는 방향으로 이제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그래도 하여튼 시범 실시한다 그러면서 안 하는 거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범 실시에 대한 모델을 원래대로 확장해서 하고 그다음에 그 평가를 열심히 해서 그 비교를 해보면 그게 또 이 법안 발의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좋은 시사점을 준다. 그래서 저는 빨리 그 여러 가지 모델을 시행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참 특이한 게 관점이 이렇게 다 다릅니다. 100사람 들으면 똑같은 관점이 없어요. 그게 사회과학이 재밌는 거예요. 자연과학은 뭐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뭐 이런 데서 언다 똑같은데 사회과학은 가치 문제를 다루니까 다 달라요, 생각하는 게. 방금 우리 이승정 교수님 말씀도 그래도 일단 법안은 나왔으니까 이걸 시행하면서 뭔가 시행착오를 찾아 나가는 그런 방식도 또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것도 결코 저는 틀린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건강역을 제가 요새 좀 듣고 있는데요. 참 어렵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석가모니가 한 35세에 이제 득도를 하시고 29세에 이제 출가하셨는데 45년을 슬픔하셨어요. 근데 건강역에 뭐가 있냐면은 마지막 슬픔하실 때 내가 45년을 슬퍼했지만 나는 아무것도 설하지 않았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뭐냐면은 이게 잘 됐다에 집착하는 이것도 문제고 이게 잘 됐다에 집착하는 것도 잘못됐다 이것도 또 이 집착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을 뭔가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논어에서도 그런 말 한 것 같아요.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배우기만 배우고 선진국 벤치마킹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는 허망하고 그죠? 또 생각만 하고 스터디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또 위태롭다. 그런 말씀이 뭔가 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 맞다가 아니고 계속 무슨 그걸 내놓으면은 이석정 교수님 말씀대로 그걸 계속 따져나가보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아직 시간이 10분을 더 줬기 때문에 우리 전 회장님이 마무리하시기 전에 또 두 분 정도는 한 1분만 시간을 드리면은 그걸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오늘 이게 오시가 꼭 이 토론을 하고 가야 되겠다 하시는 분 먼저 성함 좀 말씀하시고. 이래연 박사님.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민자치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주민자치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왜 주민자치를 해야 되지? 이 부분에 대한 당위성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사실은 저는 명확하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나눠주신 자료 하얀 책 16페이지를 보니까 이 부분이 너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사회는 계층 간, 세대 간, 남녀 간 엄청나게 대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회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무한 경쟁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늘어나고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이런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이 여기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격성과 연대성, 보조성과 공동선, 그리고 인간의 사회와 사회의 인간화, 이것을 위해서 주민자치를 한다면 주민자치의 당위성은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가 될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만 해도 너무도 큰 것을 얻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이래연 교수님 굉장히 중요한 또 당위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게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게요. 여러분들도 구글에 가면은 구글에 제일 유명한 게 테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테드. 거기는 모든 문제를 던져놓고 10분에서 15분 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초대받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초대받는 거는. 근데 거기에서 제일 많은 그 조회수를 기록한 사이먼 시넥이라는 학자는 거기에 3번을 초대받았습니다. 구글 테드에. 근데 이분이 말씀이 바로 우리 이래연 교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뭐냐면은 what이나 how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why, 왜 해야 되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골든 서클이라고 부르는데, 자, 그렇다면은 오늘도 중요한 관점 하나 바로 그겁니다. 이걸 왜 해야, 주민자치를 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해도 중요하지만, 이걸 왜 해야 되냐는 그 본질적인 부분을 오늘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오늘 토론이 갈수록 끝이 안 날 것 같은데요. 이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25분이기 때문에 우리 전상직 회장님께서 이제는 대마무리를 지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시간 남았습니다.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자전적인 고백을 하나 드리자 그러면, 사실 이승정 교수님 근린자치 제도론 2015년에 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희들한테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지금 이 자리 빌어서 좀 고맙다고 감사 인사 간곡히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주민자치를 실제는 근린자치를 시범 실시해 오고 있는 이 상황인데 저는 이 생각했습니다. 그 철학을 먼저 공부해서 그런지 주지주의적인 성격이 좀 강합니다. 철학에서 보면 이론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이론이 후대에 맥힙니다. 그러니까 연구만 해놓으면 충분히 실천, 그 학자들한테 퍼지고 실천이 되는데 이제 그런 주민자치도 그러리라고 맘먹고 연구를 해서 아무리 이론을 내놔도 전혀 안 맥힙니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공감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는 그 한계를 느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제 아까 우리 황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자치회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이제 이 법을 만들고 난 뒤에 시행하고 법 만들기 이전에는 시범 실시를 하라 그러는데 이 문제점을 오늘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시범 실시는 원래 가능성을 보고 합니다. 이제 5가지 한다 그러면 5가지 가능성이 있으면 전부 다 시범 실시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5가지 중에서 어떤 건 해보니까 이렇고 어떤 건 해보니까 이렇고 한 10년 정도 하면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유의미한 결론이 도출될 것 같은데 행정안전부가 시범 실시했는 거는 가능성을 본 거 아닌가. 확실하게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는 다 지키겠다고 이제 지켜가면서 시범 실시를 했는데 그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 통리는 절대 양보 못한다. 그러니까 근린을 양보 못하니까 당신들은 통리주민자치회를 만들지 말고 읍면동에다가 주민자치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현장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들어버린 이 전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군구 의원의 권리를 지위를 약화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민주성을 없애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민자치회장을 주민들이 선거하지 못하고 이제 읍면동장이 그냥 위촉하는 위원 중에서 이제 뽑도록 하는 이 정도, 주민자치회 회원도 그냥 구성원으로 강제적으로 만들어만 놓고 권리도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 이 어떤 이러한 기이한 형태의 행정안전부가 본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권리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주민자치회를 만드니까 이게 시범 실시를 10년째 해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실제 행안부에서 이 시범 실시 결과를 매년 평가를 내부적으로는 했습니다. 근데 평가한데 2번째가 참여를 이제 평가 담당 이제 그 전문가로 참여를 했는데 아무 결과 없습니다. 그냥 그 히스토리만 나오고 이제 참고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는 게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시범 실시를 제대로 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임동국 원장님 잘 열어주셔 가지고 어떤 과제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방향이 좀 많이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예, 우리 전 회장님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행안부가 기득권을 놓으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깰 거냐는 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우리나라에 그런 또 어떤 앙트프레너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최신부를 정보통신부로 바꾼 거예요. 우리가 그거 안 했으면 이제 우리 한국은 후진국으로 전락했어요. 근데 그게 김영삼 대통령이 바꿨거든요. 그때 마지막 최신부 장관이 자기 부처를 날려버리면서 정보통신을 만든 겁니다. 그때 그 초대 정보통신부 장관이 그때 최신부 저거였어요. 차관이에요, 차관이요. 장관이 아니고. 자, 그런 식으로 저도 주민자치가 언젠가는 계속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은 행안부 장관직이 아마 앙트프레너가 분명히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그분이 뭔가 이게 변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임 의장님께서 오늘 뭐 지적하신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칭찬, 오늘 95%는 칭찬인 것 같은데 한 1, 2분 정도 가면을 좀 말씀하시죠. 먼저 부족한 발제와 내용에 대해서 깊은 그 토론을 해주신 우리 전문가님들과 교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 토론문을 읽다가 드는 생각이 이 주민자치와 단체자치를 이제 박내수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지방자치의 핵심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이제 크게 이제 양갈래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방자치 학회에서 보는 그 주민자치와 여기서 우리가 지금 그 의제로 삼고 있고 논의하고 있는 주민자치가 약간의 갭이 있는 거를 오늘 이제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주민자치가 앞으로 가야 될 길이 그 과제를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한편으로 해봤고요. 오늘 특별히 또 우리 법제연구원은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그 상세하게 이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들을 카테고라이즈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우리가 요 내용을 갖고 앞으로 주민자치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비판적인 내용 이런 내용들도 주민자치 평가하는데 잘 반영해서 그렇게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영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평가에 관해서 지표를 보완할 때 나중에 또 이렇게 조언을 듣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오늘 깊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짧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그에 대해서 이제 마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늘 이 세션은 국가 주도를 해야 되는데 국가가 하지 못하고 한국주민자치중앙회 우리 전 회장님이 고군분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아마 결실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좋은 발제를 해주신 우리 임동국 원장님 그리고 네 분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플로아에 굉장히 유익한 토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